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현재 원피스 1121화가 공개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원피스를 손에 넣는 자에게 세계의 운명이 맡겨진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왕 4명을 비롯하여 7명을 추가로 포커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 생존자를 암시하는 느낌과 같았다는 것이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쿠잔과 드래곤인데요. 이 2명은 현재 공백 200년과 불의 상처로 엮여있고 과거 드래곤의 해군 시절에 2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11명의 인물들이 공개된 후 여러가지 매치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드래곤인데요. 드래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을 때 오다가 다시 한번 불을 찌른 것입니다. 드래곤의 매치업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크게 2명으로 좁힐 수 있는데요. 바로 촬영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이 기사단과 쿠잔 아오키지입니다. 신이 기사단은 촬영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의 표적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혁명군 존재의 이유가 촬영인을 제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짜맞추기의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면 쿠잔이 남게 되는데요. 쿠잔은 오다가 깔아놓은 복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드래곤은 과거 해군 출신으로 쿠잔 역시 드래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원피스 쟁탈전의 가장 큰 화두였던 불의 상처의 사나이 중 가장 유력한 2명으로 뽑혔던 2명이 쿠잔과 드래곤이죠. 그리고 쿠잔은 검은 수염 해적단 소속이고 가프를 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드래곤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로잡힌 가프는 드래곤에게 그래도 동기부여는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최종 11인에서 오다가 드래곤을 넣은 이유가 드디어 드래곤을 제대로 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특히 최종장에서 키포인트로 제시한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불의 상처의 사나이의 대부분의 단서가 드래곤과 일치하다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다가 표현한 불의 상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화상은 일본에서도 표기가 화상으로 한국과 같고 야케도 혹은 카쇼라고 읽는데요. 반면 불의 상처는 노자를 붙여서 히노키즈로 혼독해서 읽습니다. 작중 마그마그 열매로 큰 부상을 당한 쿠잔이 불의 상처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냐며 농담을 하는 것을 보면 화상과 느낌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화상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화상이라면 한자 그 자체인 화상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원피스 1056화에서도 처음 이야기를 꺼낸 키드 역시 짐작이 가지 않는다며 이야기하였고,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니코 로빈은 처음 들은 듯이 물음표를 보였을 만큼 로빈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의미심장한 침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우가 가장 먼저 불의 상처의 사나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검은 수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81화에서 밝혀졌듯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중요한 이유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행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네그리프를 확보하는 해적은 라프텔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는데요. 소문에 따르면 불의 상처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켜 적들을 바다에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이때 라피트는 불의 상처의 사나이는 아마도 능력자가 아닌가 추측했고, 시류는 세계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다가 이 부분에서 힌트를 준 건데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불의 상처의 남자가 사우로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밝혀진 힌트에 따르면 소용돌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과거 오다가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이런 소용돌이를 일으킬 만한 남자, 그리고 검은색 작은 배 등등 드래곤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드래곤 역시 항상 등장할 때마다 폭풍과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장면이 시그니처 장면이죠. 그리고 포네그리프 1개 정도는 혁명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는 그림이며, 오히려 혁명군이 아무것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티치의 정보력과 능력으로 알아내지 못할 정도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계 정부의 최고 상층부 또는 베일에 쌓여있는 혁명군 정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드래곤이 신뢰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바람과 관련된 악마의 열매 말고는 바다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방법이 없고 드래곤 외에 칠흑선도 없습니다. 소용돌이와 검은색 배,
모든 것이 드래곤에게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사자 시키와 로저의 싸움에서 단서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사자 시키를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이미 극장판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이력 때문인지 아니면 정식 스토리에서 너무 개입이 없는 존재감 때문인지 개연성 면에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금사자 시키를 최종장에서 메인으로 등장시키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정극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기업 보스도 아닌 루피에게 패배했던 금사자 시키니까요. 금사자 시키와 로저에서 어떤 증거가 있었냐고 말씀하시죠. 시키와 로저의 싸움에서 항상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는 로저와 시키의 싸움이 거대한 소용돌이로 끝났다. 이 부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을 그때 당시 오다가 최종장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은 인물이 아니면 오다 입장에서도 억지의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다가 과거부터 소용돌이의 의미를 지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놨다면 현재 리타이어한 상황을 제외하면 과거 의상과 전투력을 생각했을 때 드래곤 정도가 아니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쿠잔이 가프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잔이 이런 모습 쉽게 보이지 않죠? 쿠잔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지칭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쿠잔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가프를 저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라며 말합니다. 쿠잔이 술을 마시면서 검은 수염 해적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평가받았던 언행들이 거짓말이 아닌 위에서 검은 수염에게 보였던 행동과 가프에게 보였던 행동이 자신이 내뱉은 말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쿠잔이 불의 상처의 남자가 나야?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쉽게 넘기면 안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쿠잔 역시 불의 상처로 해석할 수 있는 흉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검은 수염과 쿠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긴밀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같이 웃으면서 술을 마시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털어놓고 있는 모습에서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은 아카이누에게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걱정해주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동료인 듯 말이죠. 이 장면은 마치 루피가 새로운 동료들을 찾아서 모을 때의 느낌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진심으로 쿠잔을 해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동료들을 몰아하면서 쿠잔을 동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쿠잔이 정말 검은 수염 티치 쪽에 전략적 스파이로 접근할 계획이었다면 티치가 제안하는 즉시 수락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쿠잔은 이렇게 술 한잔 했다고 내가 니네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냐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티치의 마지막 말에 쿠잔은 충격을 받습니다. 해적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멘트입니다. 이 멘트가 쿠잔의 마음을 움직였죠. 쿠잔은 검은 수염의 자유로움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검은 수염 해적단은 불의 상처와 나머지 남아있는 두 개의 포네그리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피와는 매우 상반된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불의 상처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마지막 포네그리프 두 개의 행방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수염은 쉽게 말해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정말 정식으로 자의에 의해서 검은 수염 10번대 대장의 지위를 얻어낸 쿠잔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쿠잔과 검은 수염이 정식으로 동료가 되었다니 검은 수염 매력쟁이. 가프는 과연 이번 쿠잔과의 싸움에서 선배로서 해군 영웅으로서 어떤 대답을 줄까요? 과거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라고 언급까지 쿠잔이 말했는데 가프야 이대로 죽을 거니? 이 내용을 종합해보서 오다가 던진 떡밥의 사나이가 드래곤이 맞다면 검은 수염과 드래곤의 대결의 명분이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며 안 그래도 이 두 명이 해결해야 할 감정의 깊이에 검은 수염의 로드 포네그리프의 욕심이 더해져 드래곤과 검은 수염의 대결은 기정사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편에서 대두되는 라이벌인 루피는 이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만 남겨두고 있고 심지어 니코로빈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피스로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남자입니다. 결국 이런 자잘한 떡밥들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 이제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
그리고 불의 상처의 사나이, 정말 드래곤일까요? 최근 오로성의 사례를 보았을 때 드래곤 역시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파워앤플레이를 감안해서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드래곤과 혁명군은 오다가 계속해서 검은 수염과의 악연으로 엮고 있는 이유가 분명 있다고 보고 있으며, 쿠잔과 드래곤 중 최종장의 핵심인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둘 중 한 명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두 명이 매치업은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 두 명을 붙여놓기에도 오다의 입장에서는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드래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서 보여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최종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의 이미지가 너무 오래되었긴 하지만 최종장에서 오로성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와 강함을 생각해보면 드래곤 역시 기다린 시간만큼 충분히 우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천룡인의 범주와 신의 기사단의 규모와 전력이 드래곤과 혁명군의 전투에서 긴장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의문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천룡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해군 대장급 전력과 아카이노와의 전투가 오히려 더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다는 아직 가프를 죽이지 않았고 쿠잔의 정확한 속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 상처의 사나이가 드래곤이 되었을 때 가져올 파장이 최종장의 구도를 상당히 흥미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